이번 시간에 21년도 2회 전기 이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코일에 유기되는 이제 기전력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고 80mH 코일에 0.2색 동안에 이제 20A가 변화했다.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얼마일까요?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내용이어서 코일에 시간마다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까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그렇죠? 인덕턴스에 대한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80mH라고 했죠.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고 0.2초 동안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렀냐면 그 20A만큼 이제 전류에 대한 값이 변화가 된 거죠. 0.2초 동안 20A만큼 전류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A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대로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20A라고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배가에서 뭐 120만큼의 뭐 전류가 흘렀다. 뭐 이렇게 그 전류에 대한 값이 변화되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20이라고 나온 거니까 이제 그냥 쓰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산기를 누르면 이제 8V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도선의 반지름을 3배로 한다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뭐 1회 시간에도 1회 때도 이제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그렇죠? 도체가 있을 경우에 그 반지름을 이제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체의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유 저항에다가 단면적의 L만큼 그때 요 단면적이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저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도선의 반지름을 3배로 한다. 요게 R이죠. 얘를 3배로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걔를 3배로 하면 나머지 값은 다 일정하다라고 치고 요것만 3배가 되는 거니까 요런 이제 관계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저항보다 9분의 1배만큼 그 반지름을 3배 크게 하면 저항값은 9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이제 3번일 거고요. MKS 단위에서 진공의 유전율은 답이 2번이죠. 좀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거 이제 4파이 입실론분의 1 집어넣으면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는 거고 1의 인덕턴스에다가 60Hz 교류를 인가할 경우에 유도 리액턴스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유도 리액턴스는 우리가 이제 XL이라고 이제 보통 쓰고요. 오메가 L에 대한 값으로 표현을 하죠. 오메가 값이 얼마예요? 2파이 F L. 그렇죠? 2파이에다가 F는 주파수죠.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60Hz라고 했고요. 그리고 1헨리 인덕턴스에 대한 값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이제 계산을 집어넣으면 377ohm이 되겠네요. 그렇죠? 377ohm.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이제 기본이죠. 예. 모르면 안 되는. 요건 이제 한 문제짜리라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문제랑 같이 연계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연파교류 주파수가 60Hz일 경우에 각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뭐 비슷한데 이게 각속도잖아요. 이게 주파수. 예를 들어서 최대에다가 사인 오메가 t 라고 하는 어떤 순식값이 있을 때 그때 이 오메가를 우리가 이제 각속도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아까 좀 전에 했듯이 이제 얘는 2파이 f인 거고. 근데 아까 2파이 f에다가 f 대신 60을 집어넣었더니 377이 나왔었던 거고. 그렇죠?
이런 이제 관계인 거죠. 답은 4번인 거고. 6번. 코일에 전류를 흘렸어요. 예. 뭐 그림을 그려보면 감았죠. 이렇게 슉 감았어. 얘를 몇 번? 몇 번 감았냐면 50번 감았어요. 50번.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50번 이제 원형 코일에 이렇게 이제 감아서 전류를 흘렸고요. 전류를 흘리는 거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평균 반지름이 10cm. 그렇죠? 평균 반지름이 10cm 50번을 감았고 그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1500 암페어턴 퍼 미터였다. 예. 우리가 이제 요 중심 자기에 대한 거 이렇게 권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중심 자기를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예. 권수가 한 번 감겼으면 요거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 그 중심에서에 대한 자기의 세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1500이죠. 1500 암페어톤 미터라고 이제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일까요? 이제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에서 얘는 이제 감긴 횟수니까 50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센티미터니까. 아이고 아니지. 맞죠? 예. 책의 풀이가 넘기다 보니까는 식이 이제 모양이 그렇게 바뀌었네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게 센티미터니까는 이제 미터로 이제 책에서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0.1이니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었던 거고. 잠깐 혼동이 와서. 어쨌거나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i를 놓고 나머지 넘기면 되죠. 1500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2r이 위로 올라가고 n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i는 1500은 원래 그대로 있었고요. 곱하기.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r 곱하기 0.1이죠. 이제 0.1이라고 표현했었던 거고. 그리고 분모는 여기 있는 50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류에 대한 값이 얼마냐면 6A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식도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이제 권수가 50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번만 감아서 이제 중심 자기에 대한 세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암페어의 오르나서 법칙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를 때, 그렇죠? 이런 이제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때 이쪽 방향으로 자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발생을 한다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암페어의 오르나서 법칙이죠. 답은 3번이고. 8번. 유기기전력은 다음 어떤 것에 관계가 있는가? 요건 이제 쇄교 자속수의 변화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기기전력은. 권수에 얼마만큼 자속이 쇄교하는가? 라고 하는 그 변화에 비례해서 유기기전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패러데이 법칙 혹은 이제 노이먼 법칙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9번 콘덴서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극판의 간격에는 반비례하죠. 간격이 더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정전 용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답은 4번이고. 뭐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뭐 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 근데 그 식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식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우리가 극판의 간격이 좁을수록 정전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이가 넓을수록 극판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전전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이미 폐회로에서 키레호프 제이법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제 답이 3번이죠. 2번이죠, 2번. 우리가 키레호프 법칙은 여기 저항이 있으면 여기 V가 있고 여기 V1, V2라고 했을 경우에 V1, V2 여기 이제 R1하고 R2가 있고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그렇죠? 그 전압 강화를 합한 값이 처음에 인간 전압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게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 I에다가 R거는 요 V1은 I의 R1이고 요 V2는 I의 R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인 거죠. 그거에 대한 합이 처음에 인가했었던 전압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고. 11번. 저항하고 유도 리액턴스 직렬 회로에 교류를 가했다. 전류랑 이제 위상각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럴 때 나왔던 문제랑 좀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저항이 있고 유도 리액턴스가 있다고 했어요. 유도 리액턴스가 있다 이런 거죠. 저항이 있고 유도 리액턴스가 있다. 전압이 있고 이제 뭐 전류가 I라고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어요. 저항값은 3이고요. 요거는 3이고 얘는 3이고 요거 유도성 리액턴스는 4. 그리고 전압은 100V.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전류랑 위상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죠. 전압은 100V라고 나왔으니까는 임피던스만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직각삼각형의 저항의 리액턴스의 임피던스. 그렇죠? 여기 세타.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요거는 3이라고 했고 요거는 4라고 했으니까 계산 안 해도 5죠. 3, 4, 5, 6, 8,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을 굳이 하자면 제곱해서 이제 루트 합하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럼 이제 5가 나오고 그렇게 계산한 거는 이제 책에 그렇게 이제 계산값이 나와 있으니까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5고 전압은 100V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전류는 얼마예요? 5, 20이니까는 20A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이제 20A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물어본 게 그 전류의 위상각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위상각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탄젠트 값으로 구합니다. 위상각 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탄젠트. 요렇게 도는 게 탄젠트니까는 저항분의 이제 리액턴스 값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다시 저쪽에 다시 그릴게요. 세타 값이고 여기가 저항 값이고 리액턴스 값이고 임피던스 값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을 이제 뭐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렇게 코사인을 돌릴 때의 세타 값을 우리가 역률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세타 값을 역률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쟤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전류에 대한 위상각을 물어봤죠. 그때 이제 우리가 탄젠트 값으로 이제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 값을 탄젠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저항에다가 이제 리액턴스 값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세타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따라서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를 이제 요 탄젠트 값을 이제 반대로 넘기는 거예요. 세타만 두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크 탄젠트라고 부르고요. 아크 탄젠트 R분의 리액턴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크 탄젠트의 저항 값은 3이었고 리액턴스 값은 4였죠. 저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이게 몇 도 정도가 나오냐면 53도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과 전류에 대한
위상 차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A하고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은 이제 53도 되는 거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넘어가시고 12번 100V 300W에 대한 전연설에 대한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압하고 전류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I 자승이 R로 구하고 아니면 이제 R분의 V 자승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I 자승이 R로 많이 이제 구하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전압하고 얼마만큼에 대한 이제 전열 양이 나왔으니까는 우리는 요 뒤에 있는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따라서 저항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바꾸면 되죠. V의 제곱. 그렇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V라고 했고, 그렇죠? 얘는 이제 300W라고 했으니까 계산기 누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항값은 33.335. 33ohm에 100V를 가하면 300W에 대한 이제 열량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열이. 13번. 어떤 10배로 하자면 배열기의 저항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압계가 있고요. 전압계가 있고 이 전압계보다 큰 전압을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배열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압을 더 높게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배율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배율이라고 하는 말은 측정하고 싶은 여기에 나오는 요 계기 측정 계기분에 더 이제 높은 전압을 측정을 하고 싶은 거니까는 그 높은 전압에 대한 비를 이제 우리가 배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걔를 이제 M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데 문제에서는 걔를 이제 10배만큼 하겠다. 그 배를 10배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기 내부 저항의 몇 배만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배율기의 저항이죠. 이게 배율기의 저항이고 요거를 여기 전압기의 내부 저항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이제 스몰 r이라고 하면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표현할 경우에는 이제 RV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항이 배율기에 대한 저항에 대한 값을 얼마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책에는 이제 뭐 식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 RM이라고 하는 요 배열기의 저항 값은 RV, 요 측정 계기 내부의 저항이죠. 에다가 배율 마이너스 1배만큼. 여기 이제 아까 10배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저 측정 계기 저항의 9배만큼 큰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달아주면 그러면 10배만큼에 대한 그 전압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10배니까는 요거 하나, 나머지 9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뭐 식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도 있긴 한데, 그거는 1회 때 했었나요? 하여튼 이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되겠다. 산업기상과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능사는 그냥 뭐 유도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수가 나오면은 이제 대입을 하면 좋고.
그 얘를 그러니까 요 식은 그 이제 위에 나오는 거를 이제 그 치환해 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건데, 요 식도 일단 하나 기억을 하시고, 요거 그냥 기억하시고, 아까 전압분배 법칙이 나왔으니까는 그냥 겸사겸사 한번 해보자. 겸사겸사. 요 식이 이제 왜 나왔는지 겸사겸사 그냥 한번 해보면, 전압분배 법칙, 키르호프의 이제 전압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좀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데, 여기에 측정되는 전압을 이제 V라고 해볼게요. 요 전압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을 이제 V라고 하고, 더 이제 넓은 전압을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싶고 원하는 전압을 이제 V0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배울기를 이제 우리가 RM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 값을 이제 RV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측정할 수 있는 요 V라고 하는 요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압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RM에 플러스 RV에 분의 RV에 전체 전압 V0를 하면, 전압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요 V, 요 측정 계기의 전압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거 좀 한번 식을 이렇게 넘기고 요거를 이렇게 한번 넘겨 볼게요.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가 이리로 넘어왔으니까는 V분의, 얘를 먼저 쓸게요. 요거를 먼저 넘길게요. 요걸 이제 먼저 넘기면 RV에 분의 RM에 플러스 RV가 얘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는 V분의 V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RV분의 RM이고 플러스 1이 이제 V의 V0가 되겠네요. 요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되죠.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은 RV가 되는 거니까, 식을 정리하면 여기 나오는 요 RM이라고 하는 배우기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분의 V0 마이너스 1의 R 내부 저항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이 저항값을, 그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식을 아까처럼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식도 나오는 거죠. 책에 있는 식도.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삼아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도 한번 해봤어요. 넘어가시고 14번. 진공 중에 10쿨롱 마이크로쿨롱하고 20 마이크로쿨롱에 대한 점전화가 1m 거리로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점전화가 Q1, Q2가 Q1이라는 전화가 있고 Q2라고 하는 전화가 있을 때, 그렇죠? Q1은 요건 10인 거고, 요거는 20인 거죠. 20 마이크로. 그리고 요 거리가 1m. 그때 요 서로 Q1하고 Q2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냐면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곱하기 R자승의 Q1, Q2를 구하죠. 자, 여기에서 요거는 4파이 입실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이제 구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입실론 제로에다가 그 진공 중에 유전율을 이제 넣고 계산을 하면은 9 곱하기 10에 이제 구승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1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는 20 마이크로니까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는 1이었죠. 해서 계산기로 넣고 계산기를 누르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워낙 뭐 자기학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는 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1번이고. 15번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거.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나죠. 예, 뭐 N극하고 S극이 있으면 그렇죠? 예, N에서 S극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교차하진 않고요. 교차할 수 없고 자기로서 눈으로 안 보여 가시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는 눈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안 보이죠. 철심 같은 거 가루 뿌리면 보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이진 않으니까. 16번 자기회로 누를 때 자기 저항을 나타내는 식은 답이 4번인 거고요. 이건 이제 그냥 기본 공식이니까 R이 이런 식인 거죠. 예, 기본 공식인 거죠. 17번 5와트아워는 몇 줄일까요? 5와트아워인데 여기서 단위를 환산하시는 거죠. 와트세크가 줄이니까는 와트세크가 줄이니까 요거 아워를 세크 그 주율로 바꾸고 싶으면은 요 아워를 세크로 바꿔야죠. 초로 바꿔야죠. 근데 여기 있는 아워를 세크로 바꾸고 싶으면 60 곱하기 60인 거죠. 따라서 요거를 주율로 바꾸고 싶으시면 60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와트세크가 줄이니까. 요게 주율이 아니고 와트세크가 주율인 거죠. 얘가 주율인 거죠. 얘가 주율인 거죠. 아워니까는 이제 걔를 세크로 바꾸어서 변환을 해서 주율로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5 곱하기 3600을 하면은 18,000. 와트세크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주율이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 단위 환산하는 거니까. 18번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권회수를 3배로 늘리면 자체 인덕턴스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생긴 거를 환상 솔레노이드로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코일에 감긴 거고 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리처럼 생기는 거니까는 이때에 우리가 인덕턴스에 대한 값은 어떻게 구해요? 뮤의 S의 권수의 자승의 L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권회수를 3배로 늘리면 요거를 3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덕턴스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제곱에 서로 비례하는 관계니까는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죠. 요거는 전체는 9가 되겠네요. 그러면 권수를 3배로 늘리면 인덕턴스에 대한 값은 9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19번 8옴 19 직률회로에 5A가 흐르고 있다. 인덕턴스에 걸리는 단자전압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그냥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하죠. R 직렬회로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나오네요. 저항은 8옴이고요. 얘가 이제 R인데 얘는 8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덕턴스에 대한 값이 19.1이래요. 요 L에 대한 값이 19.1 mH 그렇죠? 그리고 요런 이제 직렬회로인데 여기에 이제 5A가 흐르는 거고요. 인덕턴스에 걸리는 단자전압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여기에 걸리는 단자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VL이라고 이제 써보죠.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이제 곱하면 되는데 요거는 저항값이 아니니까는 리액턴스 값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해요? 오메가 L로. 오메가는 2파이 F고요. 2파이 L인 거죠. 풀었으면 그러면 2파이는 주파수는 60Hz 곱하기 19.1mm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얼마인지 안 나왔네요. 그냥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했네요. 예. 따라서 VL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는 건데 얘니까 전류는 5A 곱하기 2파이F 60 곱하기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면 36V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36V. 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태분항의 등가 회로로 이제 고친다. 3오음하고 6오음이네요. 여기 3오음, 여기 3오음, 여기 이제 6오음. 네. 그렇죠? 여기는 6오음. 전압은 30V. 30V. 그렇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개방 전압, 여기 이제 오픈된 상태죠. 개방 전압은 이제 이렇게 여기가 걸리는 거니까 요 6오음에 이제 걸리는 전압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전압 분배 법칙 아까 했었죠. 이걸 이제 V1이라고 하면 V1은 3하고 6하고 직렬이니까는 3 플러스 6분의 6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3 플러스 6에 6 곱하기 30V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전압은 20V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저항값, 그 V 프라임이라고 했네요. V 프라임, R 프라임. 그럼 저항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저항값은 이제 이쪽에서 바라본 회로인데, 이쪽에서 바라볼 때 개방에서 바라보는 그 저항값이죠. 그러면 요거는 그리면은 이런 거죠. 3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분기되어 있으니까는 여기가 3이랑 6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3하고 6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3, 5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3 플러스 저거에 대한 합성, 요거에 대한 합성이니까는 3 플러스 6에 3 곱하기 6이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5오음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21년도 2회 전기 기능사 전기 이론에 대한 이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